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 시간입니다. 예, 순간 히스테리 환자. 오늘은 단일자와 불가능이라는 제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일자는 누빔점, 정박점이라고도 하고, 불가능이라는 건 내적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파시스트 이데올로기 체계는 그 의미작용이 전혀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질적 요소, 다양한 요소들의 조립이다. 피와 땅에 뿌리내리기, 민족주의적 인민주의, 조합주의적 유기체론, 귀족적 군대적 기본을 가진 엘리트 윤리, 이런 여러가지 그 이질적 요소가 조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잡동사니들을 닫히고 통일된 체계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의 총체성을 누빔질하고 그 이미작용을 안정시키는 예외요소, 즉 주인기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 예외요소의 개입이 필요하다. 누빔점은 다른 것들을 총체화시키고 둘로 나누고 잠재적 원칙의 표현, 이 잠재적 원칙의 표현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준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회적 준거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일종의 실질 전환을 겪도록 하는 이 단일자 요소다. 실질 전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 전환이라는 건 실체 변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변화, 체질의 변화, 이거를 일으키게 만드는 단일자 요소, 이게 이제 누빔점이라는 것이고, 요게 주인기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외 요소. 내적인 의미작용의 장을 총체화시키고 그 의미작용을 안정시키는 예외 요소, 주인기표, 단일자 요소, 누빔점,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단일자의 자리는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내재성과 비상식적 의례의 비상식적 의례의 외재성의 교차이다. 그러니까 내재성인 동시에 외재성이라는 거예요. 이 단일자의 자리라는 것은 의미작용의 장에 내재적인 동시에 외재적이다 이거죠. 그것은 의미작용의 장의 내부에서 그것의 구성적 외재성을 대신한다. 이것이 누빔점의 근본적 역설이다. 요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부적 외재성, 내재적 외재성, 이렇게 얘기하죠. 위치는 의미작용의 장의 내부인데 그 하는 일은 구성적 외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뭔가를 실체 변환시킨다는 것이죠. 구성한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작용 장의 내부에 있는 것인데 단일자의 자리가. 근데 그 하는 일은 꼭 외부에서 어떤 그 구조를 갖다가 재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누빔점의 역설이에요. 이 요소는 발화문들의 구조 내부에서 발화 과정을 대신하는 요소, 기의의 장 내부에서 의미작용적 자동 현상을 대신하는 요소이다. 그것은 순수 차이다. 내적 순수 차이. 이게 누빔점입니다. 내적 순수 차이. 예를 들면 뭐죠? 독일 내부에 있는 유태인들. 이 유태인들은 독일 내부에서 독일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예요. 의미작용적 자동 현상을 대신하고 있는 요소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독일 사회에 대한 순수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의 역할은 순전히 구조적이고 그것의 속성은 순전히 수행적이다. 예, 구조적일 뿐 아니라 수행적이다. 구조적이라는 말은 아까 내재성, 의미작용의 장의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내재성과 유비될 수 있다면 그 속성이 수행적이라는 말은 구성적 외재성과 유비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하는 일이 외부에서 하는 일 같은 일을 한다 이거죠. 그 일이 바로 사회적 구조의 실질 전환입니다. 실체 변환. 그것의 의미작용은 그것의 고유한 발화행위와 일치한다. 기이 없는 기표와 일치한다. 예. 그것의 의미작용은 그것의 고유한 발화행위,
기의 없는 기표, 의미 없는 그 형식으로서의 그 기표와 일치한다.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주인 기표죠. 예외 요소. 예. 이데올로기적 체계의 분석에서의 결정적 절차는 그것의 의미작용의 장을 총치화하는 요소의 눈부시고 매혹적인 폭발 뒤에 있는 자기 참조적, 동어반복적, 수행적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다. 나치주의를 그 분석할 때 우리가 밟아야 되는 절차는 뭐냐? 의미작용의 장을 총치화하는 요소의 눈부시고 폭발적인 매혹적인 폭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기 참조적, 동어반복적, 수행적 내용. 독일 사회를 그렇게 무능하게 만든, 독일 사회를 그렇게 무능하게 만든 그 주범이라고 가정된 그 유태인들. 이게 이제 그 유태인이라는 게 의미작용의 장을 총치화하는 요소의 눈부시고 매혹적인 폭발이에요. 근데 요 유대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유대인의 이면에 있는 자기 참조적, 동어반복적, 수행적 내용을 식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일에는 유대인을 참조했어야 되죠. 유태인은 독일 사회의 동어반복적 내용이에요. 동어반복적 내용, 수행적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그 이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나치에게 주는, 그 독일 사회에게 주는 그런 그 자기 참조적 의미, 동어반복적 내용, 요걸 식별했어야 되는데 요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유태인이 그를 특징 짓는다고 여겨지는 탐욕이나 모략 같은 모든 환상적 풍부함은, 그러니까 이제 독일인들은 유태인을 볼 때 그렇게 본 거예요. 저 사람들 탐욕도 많고 모략도 대단하고, 이게 다 이제 환상적인 것이거든. 그런 환상적 풍부함은 진실로 유태인들은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순전히 구조적인 기능에 직면한다는 훨씬 더 무서운 사실을 의미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유태인이라는 그 구조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굉장히 눈부시고 매혹적인 폭발력이 있는 그러한 그 면이 하나 있고, 그 이면에는 자기 참조적, 동어반복적, 수행적 내용이라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그 이 침략적이고 잠식적으로 그 독일의 그 부를 갖다가 빨아먹었다는, 그것이 말하자면 그 폭발적인 어떤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 독일인들은 평소 생활에서는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아주 친절하게 산다는 거, 그 이 현실적인 모습들, 이게 또 그 이면의 모습이겠죠. 그 이면의 모습은 그 이 전면의 모습을 갖다가 은폐하는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유대인들의 그 평소 생활의 그 친절한 모습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무서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유대인 구조의 내재적인 거예요, 사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신에 대한 두려움은 순전히 의미작용적 전복의 산물이다. 신의 분노에 대한 모든 상상은 구조적 자리 바꿈만으로 지탱된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그 실제의 자리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실체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체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실제의 자리를 세상에 두느냐, 신에게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자리 바꿈, 그것에 의해서 그 신의 분노는 모든 세상의 분노를 압도한다는 거죠. 신의 분노에 대한 모든 상상은 구조적 자리 바꿈만으로 지탱된다. 자리 바꾸는 것, 자리 바꾸는 게 중요하죠. 깊이의 전환, 깊이의 교체가 필요하듯이 이 실제에 대한 나의 태도, 실제에 대한 나의 그 이 자세, 태도, 대응 방식, 이것이
자리 바꿈을 해야 돼요. 이데올로기적 차원은 특정한 관점 오류의 효과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뭔가를 보는 관점의 오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죠. 즉 의미작용의 장 내부에서 의미작용적 비의미를 대신하는 이 요소를 이데올로기적 경험은 의미작용의 장을 닫는 중요한 포화 지점으로 지각한다. 발화문의 구조에서 발화문 발화문의 구조 안에서 그것의 고유한 발화 과정의 내재성에서 기인하는 이 계기를, 이 비의미라는 요소를 이데올로기적 경험은 아까 의미작용의 장을 닫는 중요한 포화 지점이라고 지각한 것과 아울러 이것을 또 이데올로기적 경험, 이 계기를 이데올로기적 경험은 초월적 의미의 보증인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초월적 의미의 보증인. 이 초월적 의미의 보증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죠? 칸트가 생각나죠? 칸트가 아니죠. 데카르트가 생각나죠.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초월적인 신이다 이거죠. 예, 초월적 보증인이 나의 생각과 사고가 맞다는 걸 보증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도 이데올로기적 그 왜곡, distortion이라고 그러나 그 왜곡, 예, 그것은 뭐에 기인하고 있느냐? 요 자신의 의미작용적 장 내부에 있는 요 비의미, 예, 요 비의미를 대신하는 요소를 의미작용의 장을 닫는 포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초월적 의미의 보증인이라고 지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이데올로기의 관점의 오류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결여를 대신하는 결여의 실증화일 뿐인 이 기표는 최고의 충만한 지점이라고 지각된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여의 실증화일 뿐인 이 기표가 최고의 충만함의 지점이라고 지각되는 것. 이게 이데올로기의 그 관점의 오류죠. 예, 관점의 오류예요. 이러한 관점 오류를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외상이라고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 이데올로기는 거의 대부분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그 외상적인 의미작용의 외상적인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의미작용에서의 외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작용의 장 내부에 있는 그 비의미를 갖다가 비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미작용적 장의 모든 의미를 갖다가 포화시키고 보증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비의미가 하는 일은 뭐였죠? 시초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의미작용 내부가 결여투성이라는 거, 그거를 갖다가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비의미인데, 이 비의미를 갖다가 의미작용의 장을 닫는 중요한 포화지점, 동시에 초월적 의미의 보증인으로 착각해서 지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려고 생각 중인데 얘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지시 짧아가지고 얘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락강은 여러 번 홀바인의 대사들을 참조한다. 그림 아래쪽의 얼룩은 두개골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이데올로기 비판은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의미의 보증인인 이 세워지고 펼쳐진 남근정 요소를 이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되네요. 예, 여기 하나의 예가 나오네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의미작용의 텅 빈 장수의 표시라는 것이 밝혀진다. 예. 홀바인의 대사에서 그 밑에 있는 그 길게 뻗어 있는 그 어떤 그 해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의미의 보증인처럼 보이고 세워지고 펼쳐진 남근정 요소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의미작용의 텅빈 장수다. 그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뭘 갖다가 텅 비게 만드나요? 대사의 대사 두 대사를 볼 때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뭐 북도 있고 뭐 하여간 거기 뭐 이렇게 소품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 소유가 많아요. 소유가. 그리고 대사들의 옷도 화려하고 아주 근엄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해골이 너희는 시체야.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뭐 옷 좀 제대로 뭐 화려하게 입었다고 너희들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아? 너희들은 깡통이야. 너희들은 벌거숭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밑에 있는 그 해골이. 그래서 소유로서의 남근의 이면은 결여와 텅빔으로서의 남근이다. 이것이 이제 그 락강의 관점이죠. 예. 지적으로 말하면 이게 관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예. 순수한 기표로서의 녹음점과 상징화될 수 없는 정신 외상적 핵으로서의 실제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각각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장은 불가능한 실제적 단단한 핵주의로 사회구조 전체를 관통하는 통제 불가능한 분할주의로 적대관계주의로 구조화된다. 모든 사회적 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여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되는 거예요. 이 적대관계의 이름들 중 하나가 계급투쟁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급투쟁은 마지막 기기가 결코 아니다. 사회적 장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보증할 최후의 증거도 결코 아니다. 그것은 반대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각총체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것의 징후를 생산하는 원인. 예, 그 이데올로기 사회에서의 그 증상을 생산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있는 그 통제 불가능한 분할, 그 불가능한 실제적 단단한 핵, 이거 말하자면 락강적 용어로 말하면 그 중심의 균열과 결여, 이것이 바로 그 이데올로기적 의미작용의 총체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 이데올로기 사회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과정을 의미작용의 통일된 장으로 축소할 수 없는 원인이 되는 이 불가능이다. 의미작용 내부에 있는 불가능, 실제로서의 이 결여, 이 균열로서의 이 실제, 총체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원인, 예, 이것이 이제 이데올로기의 불가능이에요. 이데올로기라는 의미작용의 불가능이에요. 혁명의 중보로서의 계급투쟁은 사회적 장의 총체화의 불가능일 뿐이다. 인간 계급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다 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회적 장의 총체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이 공산주의에서의 혁명은 반드시 유혈혁명을 얘기하잖아요. 유혈혁명. 유혈이 없는 혁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사회적 장의 총체화를 강제로 이루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적 총체화가 이루어지나요? 균열은 내부에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균열은 내부에서, 지금 중공사회를 보세요. 지금 균열이 그냥 완전히 지진이 나는 거예요. 중공사회가 지금 지진이 나는 거예요. 북한 사회 보세요. 완전히 지진 나잖아요. 지금. 그 계급투쟁 했다고 해서 균열이 없느냐? 천만에. 균열은 항상 항존하는 거예요. 그 내재적 장이 아주 내재적이에요. 본래적. 계급차이란 조금은 락강적 의미에서 성적 차이와 같은 것이다. 즉 불가능한, 총체화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총체화할 수 있는 관계로 착각하에서 지각하는 게 이제 이데올로기죠. 우리는 상징화할 수 없는 단단한 핵을 마지막 기회로 만든다.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닌데, 이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상징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총체화할 수 있다고. 사회를 총체화할 수 있다고. 그게 아니죠. 문제의 모든 현상들의 의미작용을 보증하는 준거지점, 근본적인 준거지점으로 만든다.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빔점의 관계는 이 실질적 핵에 대해 특정한 마술을 실현하는 것일 것이다. 즉 우리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막다른 길을 구현하고 실증화하기만 하는 요소를 통해 실제 막다른 길을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막다른 길을 구현하고 실증화하는 요소, 요게 뭐냐면 여기 유태인이에요. 요게 자본가고 요게 유태인이에요. 예, 그리고 요걸 통해 실제 막다른 길을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할 때 요 실제 막다른 길, 요거는 이제 그 계급투쟁이죠. 예. 계급투쟁 대신 유태인의 음모라고 말을 하면 사물은 지배되는 것처럼, 사물이라는 게 뭐예요? 사물이 이게 사물이 이게 계급투쟁이에요. 유태인의 음모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내부에 있는 사물인 내적 사물인 아까 말씀드렸죠? 내적 사물. 예. 내적 사물. 예. 실제로서의 결여, 내적 사물, 불가능, 내적 불가능. 그걸 갖다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계급투쟁 대신 유태인의 음모라고 말을 하면 사물은 지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기구를 관통하는 분열은 상징화되고 통제되고 실증적 요소 안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즉 유대인은 나치의 담론 안에서의 그의 역할의 경우 엄밀히 프로이드적 의미에서의 물신이다. 그것은 계급투쟁을 구현하는 동시에 부인하는 요소다. 예. 나치 독일 사회에서의 유태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독일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을 구현하는 동시에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누빔점의 그 이중 역할을 얘기했잖아요. 누빔점의 이중 역할, 또 그 실제 대상도 이중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결여를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의 결여를 가리면서 욕망을 지향하게 만드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여를 이렇게 캐모플라지 하면서 동시에 그 결여를 드러내는 게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물신으로서의 이 유태인이라는 것은 이 독일 사회의 계급투쟁을 드러내는 동시에 너희들 이런 결여가 있어 라고 드러내는 동시에 그걸 슬쩍 막고 있는 거예요. 캐모플라지 치고 있는 것이죠. 이데올로기적 장을 총체화하는 요소 누빔점은 그것의 실제적 핵을, 그것의 고유한 불가능함을 실증화할 뿐이다. 이데올로기적 장을 총체화하는 요소로서의 누빔점, 다시 말하면 독일 사회에서는 유태인 될 것이고, 이 공산주의에서는 자본가가 될 것이고, 예. 전체주의, 파시스트에서는 뭐가 돼요? 그것도 유태인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다 이 이데올로기 장을 총체화하는 요소예요. 그것의 즉 이데올로기 장의 실제적 핵, 이것을 실증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고유한 불가능, 이데올로기라는 그 의미 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화할 뿐이에요. 예. 유태인의 음모의 형상은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걸 실증화할 뿐인 그걸 그냥 없애버리고 이건 가능해라고 착각하고 지각하는 게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얘기죠. 자본가도 때려잡고 유대인도 때려잡고 불가능하지 않아 가능해 총체화가 될 수 있어라고 어거지 부리는 게 이제 그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유태인의 음모의 형상은 따라서 나치주의가 자신의 고유한 불가능함을 현저화하는 방식이다. 예. 유대인의 음모라는 주인기표를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불가능함을 캐모플라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의 음모라는 형상, 이것은 외적인 대상이기도 하고 누빔점이기도 해요. 내적 누빔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빔점이라는 건 내재화된 외재성이라는 걸 얘기했죠. 내재화된 외재성 또는 내재화된 대상. 그것은
나치주의가 불가능함을 현재화하는 방식이에요. 유태인은 자신의 실증적 현존 안에서 전체주의적 기획의 근본적 불가능함에 현재화할 뿐이다. 전체주의적 기획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화, 이게 바로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전체주의는 그것을 안다. 전체주의는 그것을 식별한다. 그러면서 고집 부리는 거죠. 즉 그것은 이 알물, 그것의 체계 안에 유태인의 형식화에 포함한다. 그래서 파시스트적 기획은 적대관계가 없는 사회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그 적대관계를 만드는 게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죽여 없애는 거죠. 파시스트 기획은 적대관계가 없는 사회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서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유기체의 보완적 수족들의 관계일 것이다. 머리가 있고 수족이 있듯이 그렇게 사회적 관계는 유기체의 관계예요. 파시즘이 지향하는 사회는, 다시 말해 파시즘은 사회의 적대관계적 성격,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유태인 형성은 부인된 사회적 적대관계를 물신으로 구현한다. 유태인의 형성은 이 파시스트가 부인했던 적대관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적대하잖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적, 그러니까 유태인 죽여버리는,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적 전체 시각은 따라서 파시스트 기획의 불가능함을 대신하는 요소에 맞서는 투쟁처럼 구조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파시스트에게 유태인들이 또 학살당하는 것이죠. 예.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적 전체 시각은 따라서 파시스트 기획의 불가능함을 대신하는 요소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요소에 맞서서 투쟁하는 것처럼 구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 때려잡아야죠. 즉 유태인은 근본적 차단, 즉 근본적 불가능한 물신적 구현일 뿐이다.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태리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소련에서도 그렇고 중공에서도 그렇죠. 즉 유대인은 사회적 적대관계의 실증적 원인이기는커녕 그의 실증적 자유 안에서 사회가 충만하고 닫힌 총체성이 되는 것을 막는 불가능, 차단, 적대관계의 현재화일 뿐이다. 유대인이라는 그 지위는 이데올로기적 사회의 적대관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기는커녕 그 사회가 그 적대관계를 없애려고 하는 그 사회의 상상계적인 총체성, 상상계적인 어떤 그 닫힌 총체성, 상상계적인 충만함,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현재화일 뿐이다 이거죠. 오늘 설명은 조금 제가 좀 부족한 느낌을 받는데 예를 좀 이렇게 잘 들어서 제시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